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오지금 이 종목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시장에서 이제는 기준금리를 3번까지 올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어제 미국 3대 지수 모두 빠지는 양상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늘 오전장 역시나 양대 지수 모두 1%대 하락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는 정말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또 지금 장세에서 어떤 종목들 담아갈지 구상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지금 이 종목에서는요.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 체크해보고요. 시장에서 상승 하락하는 종목들 이유 짚어보겠습니다. 또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서는 시장 중심에 있는 탑3 종목들 발굴해보고요.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종목 고민 상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좀 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11시를 기점으로 일일이 알려주시는 이무학 전문가님 빠르게 모셔봐야 될 것 같네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힌 걸까요? 시장 한 줄 평 궁금합니다. 네, 앵커님도 오늘 좀 하나기 좀 당황스럽죠, 그죠? 네. 주식시장이 그렇습니다. 맨날 상승하는 장도 없고요. 또 조정이 계속 좀 이어지더라도 또 반등이 나오는 장세도 있고, 일일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일단 먼저 위로의 말씀 시장 참여자들한테 좀 먼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오늘 한 줄 시장평은 잠펀치도 계속 맞으면 아프다. 이게 맞은 데를 계속 맞으면 좀 아프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카운터 개념은 아닌데 계속 누적됐던 악재가 시장에서 피로감이 좀 몰려오면서 결국은 경기로 치면 다운이죠. 바닥에 털썩 주저하는 흐름이다. 그렇게 한 줄 시황평을 정리를 해드려봤습니다. 네, 사실 찌른 데를 또 찌르면 아프고 때린 데 또 맞으면 더 아프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이렇게 계속 잽만 날리다가 큰 펀치를 한 방 날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커지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이게 스포츠 경기를 보면 잽을 계속 허용하면 결국은 큰 펀치가 날라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스포츠를 비교하면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이게 일단 주식시장은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경기거든요. 이게 만약에 스포츠 경기로 치면 잠깐 예를 들면 지금 올해 라운드를 권투 경기가 이제 1라운드부터 12라운드까지 있다. 보통 이렇게 좀 보시면 1라운드는 뭐 거의 완벽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죠? 완벽한 이 경기. 거의 뭐 잽도 허용 안 하는 정말 소나기 펀치를 퍼부었는데 이거 한 대 맞았다고 지금 그죠? 이거 한 대 맞았다고 야 여기서 경기를 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관전하기에는 1라운드에 너무 잘 싸워줬죠. 그래서 시장은 항상 좀 욕심을 내게 마련입니다. 사람이라는 동물 자체가 공포와 탐욕에 주식시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 1호죠. 그죠? 그래서 1월 달에 탐욕, 2월 달에 지금 어제 나타난 공포, 이런 것들은 저는 뭐 크게는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왜 잠펀치냐면 계속적으로 일단 CPI 이런 굵직한 지표,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은 잘 지나갔어요. 그죠? 큰 경기는 잘 치렀는데, 계속적으로 연준 의원들이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 잠펀치를 때리고요. 그죠? 또 이번 주 초에 PMI 구매자 관리 지수가 어제 또 안 좋게 나왔습니다. PMI가 50%를 넘어서면서 PMI가 이제 50보다 크면 간단한 지표예요. 50보다 크면 경기 확장, 50보다 작으면 경기 수축인데 이게 어제 50.2를 나왔습니다. 그렇게 금리를 쪼았는데 경기가 확장을 계속 하고 있다고 이러면서 장이 어제 빠진 거거든요. 아니 지난달에 상승 때는 경기가 안 내려와서 연착륙이 아니라 경기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 아직 하늘을 날고 있잖아. 이거 너무 좋은 일 아니야? 이렇게 해석했던 게 바로 하루아침에 좀 뒤집혀버린 아주 그냥 뭐 엿장수 맘대로 재료를 해석하는 시장이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금리를 올해 3번 올리는 거 아니야?
세 번 올릴 것으로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죠? 예, 올해 주중에, 연중에 상반기 중순경에 해서 3월달, 5월달, 6월달에서 세 번 올릴 수도 있어. 이 얘기도 분명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새삼스럽게, 그죠? 때린 데를 또 때리고, 새삼스럽게 나왔던 얘기를 또 끄집어내고, 계속 재탕에, 삼탕에, 계속 하는 이유. 일단은 피로감의 좀 핑계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증시는 뭐 매머드급, 뭐 새로운 악재는 분명 없습니다. 새로운 악재는 없고요. 그리고 오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죠. 이미 빠졌으니까 뭐 두려워할 것은 더 없고요. 그리고 24일 날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 중에 하나인 개인 소비 지수 PCE가 발표가 되거든요. 뭐 이러한 지금 과정들이 저는 크게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 일단 국내 증시도 상황이 좋지 않을지언정 전체적인 연초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뭐 그렇게 일단 미국 증시는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포츠 경기도 12라운드까지 있다고 친다면 이제는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반격을 준비하는 그런 장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 FOMC 회의로 공개가 있다 보니까 또 한 번 추가 하락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요. 전문가님, 그러면 여기서 더 추가적인 하락은 우려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네, 뭐 다른 악재 요인은 모르겠지만 뭐 최소 FOMC 의사록 공개, FOMC는 이 1월 달에 FOMC 회의를 하면 1년에 8번 FOMC 회의가 있는데요. 회의를 한 다음 달에 자기네들이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의사록을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의사록에 표현된 단어, 문구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시장에서 좀 영향력을 좀 미치거든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온통 매파적인 발언들이 연준 의원들의 공통적인 거의 뭐 담합하듯이 계속 시장에 대한 매파적인 발언들, 기대 인플레 자체도 꺾어버리는 정말 인플레가 보이면 다 죽일 거야 이런 식으로 시장을 너무 공격적으로 좀 코너로 몰아놨기 때문에 특히나 어제 장도 이미 2.5% 나스닥이 밑꼬리도 없어요. 폭락을 했기 때문에 FOMC 의사로 이거는 전혀 이미 빠져있는 상황. 오히려 FOMC 의사록을 계기로 거봐. 저놈들 또 매파적인 발언을 했네. 그럴 줄 알았어. 악재 노출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미국장은 반등을 저는 80% 이상 확률로 좀 보고 그런 대응 전략을 계속 우리 노론톡방에서 주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노출된 악재 오히려 오늘 장에서는 반등을 보여줄 수 있다. 미국 증시 이렇게 점쳐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 국내 증시도 좋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국내 증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랜만에 이 조정이란 단어를 꺼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외국인들이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거는 뭐 익히 뭐 다 아시다시피 오늘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 매도 1,200억, 그죠? 그리고 외국인 따라하는 기관은 역시 매도 4,000억, 금투 쪽이죠. 대량 매도. 지금 기관 투자자들 보시면 다른 기관 투자자는 거의 매매를 별로 안 해요. 보험권 하루에 뭐 100억? 코스 핍니다. 이거 코스가 아니에요. 100억 안쪽. 투신권에서도 많이 사야 뭐 한 900억, 많이 팔아야 900억, 그죠? 1,000억 안쪽. 그죠? 연기금 하루에 뭐 2, 300억. 기관 투자자들은 상당히 지금 소극적으로 시장을 좀 관망하고 있는데 금투 쪽만, 금투가 거의 기관이죠, 지금. 금융투자는 증권사들입니다. 증권사가 고유 계정으로 매매를 하는, ELS와 연계된, ELW와 연계된, 이러한 파생과 연계된 수급들이 계속 하루에 왔다 갔다 몇천억씩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을 교란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수가 빠질 때는 오히려 1,000억 파는 외국인보다 4,000억 파는 기관이 훨씬 더 밉죠. 그죠? 결국은 방향은 외국인이 지고 있는데 기관이 더 난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락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이런 얄미운 매도 상당히 좀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맞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오늘 외국인들 2,000억 팝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보다 오늘 코스닥이 더 많이 팔아요. 그죠? 2,000억 사기도 하고요. 2,000억 팔기도 합니다. 그죠? 2,000억, 1,900억 사기도 하고요. 2,000억 팔기도 합니다. 야, 하루에 이 외국인이 2,000억? 수량이 적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코스피와 코스닥의 전체 시가총액 차이는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코스피다. 그러면 하루에 외국인이 2조 원씩 사고 파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코스피로 치면. 물량이 결코 작은 건 아닌데 외국인 투자자들도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서 좀 볼륨을 키운 것 같아요. 일단 판돈을 키워놨다 이거죠. 뭐 거기서 베팅을 상승이냐 하락이냐 하기보다는 일단 뭐 점백에서 고속으로 치면 점 1000으로 일단 키워놓은 상황. 그래서 좀 다이나믹한 매매가 코스닥에서도 계속 좀 이루어지는 그런 흐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은 수건 던집니다. 오늘은 시장에 여러분들 기대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경기는 일단 뭐 종목을 뭐 지금 여기서 매수하자, 여기서 눌림목 사자 그런 개념보다는 오늘 일단 관망 미국 증시가 오늘 미국 증시 FOMC 회의 보고 의사록 보고 반등을 하면 내일 다시 전략을 세우는 거지. 오늘은 여러분들 일단 시장을 안 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저는 오늘 시장을 안 보려고 해요. 수건 던졌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오늘 시장은 일단 여러분들 좀 침착하게 투매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좀 지나가는 전략으로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몸집을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이 공격적인 다이내믹한 매매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장세 같은 경우에는 또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고 약간의 쉬어가는 장세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장세 속에서 여러분들 종목 어떤 거 담을지 고민되신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면 되고요. 이 방법 어려우시다면 문자샵 0082번으로 이무학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의 상승 하락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상승 종목에서는 상한가를 가고 있는 종목들도 보이고요. 하락 종목에서는 뭐 불과 이틀 전이었나요? 제약바이오주의 큰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이 오늘은 또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살펴볼까요? 네, 오늘 상승 특징 중 먼저 휴맥스홀딩스 온리원입니다. 지금 양시장 통틀어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딱 하나의 종목 휴맥스홀딩스. 자, 휴맥스의 지주회사죠. 휴맥스가 이제 이 자회사가 있습니다. 휴맥스 EV 회사가 있는데 휴맥스 EV 딱 그냥 전기차잖아요, 그죠?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소재 기업도 아니고요. 일단 급속 충전기, 전기차가 이제 시장 보급률이 확대가 되고 뭐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뭐 5대 중에 한 10대 중에 한 2대, 3대만 전기차여도 이제 전기차 보급률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된 거죠. 뭐 아직 그 10% 정도 내외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계속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왕복 5차선 도로, 10차선 도로에 전기차가 딱 섰는데, 신호에 걸려 섰는데 10대 중에 3대가 전기차다. 그러면 그때는 전기차 종목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시장이 이제 포화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기 전까지는 아마 전기차주들은 계속 성장성, 프리미엄이 계속 붙어주면서 갈 거예요. 그럼 필연적으로 충전소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제 상승 특징주로 좀 봐드렸던 종목이 이제 디스플레이 택입니다. 뭐 삼성, 뭐 이 대기업들, SK, 뭐 LG, 뭐 이런 기업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디스플레이 택이 뭐 충전소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상가 갔다가 오늘 좀 밀리죠. 휴맥스가 이제 2타로 갑니다. 휴맥스 막상 사업회사 휴맥스는 상한가 안착 못했는데요. 좀 가벼운 종목 휴맥스 홀딩스가 먼저 상한가에 들어가는 흐름. 뭐 크게는 뭐 임팩트는 없는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아마 휴맥스 홀딩스도 오늘 상한가가 뭐 안착을 했지만 뭐 저는 뭐 연상 추가 급등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 그렇게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 고려산업입니다. 자, 오랜만에 비료 사료 종목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시대에 주가 급등했던 종목이죠. 작년 이맘때입니다. 이 전쟁 발발하면서 뭐 현대사료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종목 고려산업도 바바방 이렇게 급등을 했었죠, 그죠? 전쟁이 나면 이 뭐예요? 유럽 최대 곡창지대 우크라이나의 식량 생산율이 줄어들고 전 세계 식량난이 가중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비료 사료 가격이 올라갈 거야. 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었던 논리를 갖고 올라갔었습니다. 자,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고려산업은 작년에 뭐 전쟁이 끝났나요? 아니요. 전쟁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작년에 실적이 좋아졌는지 보겠습니다. 고려산업 실적은 작년에 2022년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죠? 어제 카나리아 바이오 보이면서 말씀 좀 드렸죠. 그죠? 실적은 전쟁이 앞으로 뭐 10년간 이어진다 하더라도 고려산업이 실적이 좋아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반사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이제 이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 참여를 중단. 이제 여기서 이제 미국과 좀 대립각을 세우면서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대리전 양상이잖아요. 미국이 계속 유럽이 계속 군사부품 대주고 우크라이나가 대신 러시아와 싸우는 상황.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 바이든이 왔다 가니까 뭐는 하긴 해야 될 것 같고요. 자존심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뭔가 좀 임팩트 있는 소식을 좀 전해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쟁 관련주가 다시 한번 그냥 반사적으로 오르는 겁니다. 실적 안 좋은 건 다 알아요. 그죠? 좋아질 일은 없다는 건 다 압니다만 그냥 러시아가 뭐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강화될 것 같다. 장기화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반사적으로 그냥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이러한 흐름들. 그래서 고려산업 오늘 상승은 또는 다른 비료산업주들 상승은 식상하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좀 먼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삼성 머스 스펙입니다. 오늘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데요. 스펙주는 말씀 좀 드렸죠. 그러니까 제 방송은 계속 연재처럼 지나간 얘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좀 장이 안 좋을 때 항상 이렇게 우선주나 품절주나 유통물량 없는 주식들 그리고 이런 스펙주들 평소 거래대금 한 1억 하루에 500주, 1000주 하루 왼종일 6시간 반 동안 1억, 2억 거래되는 종목이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가끔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이러한 케이스 유형들이 있는데요. 올라간 거 오늘 상한가 가더라도 다음날 바로 하한가를 가는 종목들입니다. 삼성 스펙 주가가 그런 거예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작년에 장이 좀 안 좋았을 때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이 무한 반복이거든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안 올라갈 때 사갖고 올라갈 때 팔 수 있을까요? 오히려 올라갈 때 사서 물릴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스펙주들 우선주들은 품절주들은 거래량 없는 종목들은 아예 처음부터 습관 자체를 안 하는 습관이 좋다. 상승에 따라붙으면 바로 그 상승한 만큼 되돌려서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아예 안 하는 습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쟁 관련주로 묶이면서 실적이 감소하는데도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올라가는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휴맥스 홀딩스 관련해서도 앞으로 전기차 충전주들 지켜볼 만하다라는 의견 주셨네요. 자, 이어서 하락 종목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핫했던 종목들이 오늘은 좀 약세로 돌아서는 흐름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노진. 자, 상승했던 거 그대로 코스닥 입성에 성공을 했는데요. 자, 여기입니다. 그죠? 입성을 했는데 그대로 이틀 천하 다시 좋은 꿈 한번 꿨네요. 그죠? 다시 하락하면서 자, 따상 여기에 열광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죠? 가진 자들 기존에 상장 이전에 그 공모에 참여했던 사람들 내지는 이 코넥스 시장에서 기존 주주들의 상승이지 주식시장에서 와서 유통시장 참여자들은 먹을 게 크게는 뭐 그렇게 없다. 그러한 좀 관점이에요. 즉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랑 매매하는 시장은 유통시장이잖아요. 그리고 얘네들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은 엄연히 시장이 틀립니다. 그죠? 이쪽에는 이쪽 선수들이 있어요. 이쪽에 룰이 있고요. 우리는 우리만의 룰이 있죠. 그죠? 자, 어때요? 여기서 호랑이가 있고요. 범고래가 있습니다. 육지에서 싸우면 호랑이가 이기겠죠. 그죠? 범고래가 바다에 싸우면 범고래가 이기겠죠. 자, 우리는 만약에 신규 상장주 따상주를 매매한다는 것은 호랑이가 바다에 들어가서 범고래랑 싸우는 것과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은 따상 가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저는 좀 매매를 좀 피하고요. 좋은 결과 내기가 좀 힘들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노진 오늘 하락을 좀 신규주 상장주 따상 종목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HLB입니다. HLB도 오늘 다시 하락을 하죠. 상한가 제가 이거 일단 물적 분할 뭔데 특수선박 만드는 거 띄어낸다고요? 특수선박 하는 거 아무도 몰랐는데요. 그죠? 이거는 뭐 모멘텀의 가치가 없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대로 다시 하락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정도, 주 후반 다음 주 정도 가면 다시 여기로 내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호재로서의 영향력이 크지 않은 종목,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BS가 오늘 좀 빠집니다. SBS 미디어 콘텐츠도 좀 같이 빠지고요. 요새 우리나라 시장에만 좀 있는 특징인데, 얼마나 우리나라 이 주주들이 호구면, 조금 주주 목소리 좀 크게 내면, 와, 이거 대단한 사람들이네 하면서 호응을 깊게 해줍니다. 그게 바로 온라인이죠. 온라인 파트너스, 상호펀드인데요. 여기서 얘네들이 지분을 조금 사다가 계속 회사를 압박하는 거예요. 배당줘, 주주 친화 정책 해줘, 재무제표 공개해줘, 뭐 이러면서, 회사를 들들 볶습니다. 이게 이제 주주 행동 펀드들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못 보던, 외국에서는 굉장히 이게 보편적인 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주주들이 굉장히 착해요. 그냥 올라가나 보다, 내려가나 보다, 올라가면 땡큐, 내려가면 나쁜 기업, 이렇게 해버리죠. 그죠? 이제 이렇게 주주 행동 펀드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좀 인기몰이를 많이 했죠. 최근에 이 SM, 온라인의, 이수만 회장까지 쫓아내는 온라인의 파괴력, 그리고 은행주들도 다시 떨어졌지만, 지난달에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잖아요. 그런 것들이 온라인의 좀 힘입니다. 아마 온라인이 뭐 매수했다. 그러면 앞으로도 주가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마치 마이더스의 손처럼. 어쨌든 간에 SBS가 주가가 갑자기 급등했었던 거는 온라인에서 매수했대. 야, 이것도 와서 한번, 회사를 한번 흔들어 놓겠는데? 하면서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온라인 측에서 아닌데, 우리는 SBS는 경영권의 주주 활동 계획 없어. 이렇게 발을 빼버렸어요. 주총도 안 갈 거야. 우리는 단순 투자야. 온라인이 무조건 들어가서 회사를 흔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온라인 지분 매입을 할 때 또는 다른 회사 지분 매입을 할 때 목적을 보셔야 돼요. 거기에 목적이 뭐라고 하냐면 단순 투자 목적이 있고요. 경영권 창각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SBS는 분명 단순 투자 목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분명히 온라인에서 단순 투자라고 했는데도 주식 투자자들은 뭐예요? 보는 것만, 믿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 하죠. 그죠? 아니잖아. 너네 또 경영 참여해서 흔들어 놓을 거잖아. 온라인에서 아니야. 하니까 주가가 빠져버리죠. 그죠? 그래서 SBS는 뭐 그냥 얘도 일장 충몽. 한번 올라갔다 그냥 제자리 가는 과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의 앞으로 다른 또 행보들도 뭐 계속 저도 볼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경영창과 회사의 지분 인수 목적이 뭔지 항상 좀 체크하시는 습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인수나 합병 관련된 이슈들이 핫한데 확실히 SBS에서도 펀드인 온라인에서 주주 활동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주가가 빠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분이나 인수, 합병 이런 이슈들은 끝까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약세로 흘러가긴 합니다만은 이런 장 속에서 또 우리가 담아갈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뭐 솔직히 뭐 소개를 해드리고 싶지는 않은데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참 큰 기대는 안 합니다. 오늘 장은. 자, 여러분들 휴무 오늘 좀 쉬시는 날로 주식시장은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프로그램 성격이 또 매매를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두 종목만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 장은 뭐예요? 강한 종목이 살아남는 장인가요? 살아남는 종목이 강한 종목인가요? 네, 오늘 장은 살아남는 종목이 강한 종목입니다. 자, 지금 11시 기점 넘어가는 시점인데 오전장도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지금 일단 양봉을 기록해주는 종목들, 이평선 위에서 지지해주는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러한 좀 설명이고요. 자, 제가 이제 지난번에 지수 하락할 때 좀 꿀팁을 드렸죠. 밑꼬리가 없는 종목 공략하시면 좋다. 시가가 저가. 이렇게 오늘 밑꼬리가 없이 짱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이 흐름들 뭐 오전장 중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고 만약에 이런 케이스들의 종목은
지수가 계속 하락하잖아요. 지금 지수가 저는 오늘 종가까지 계속 이렇게 떨어질 것 같거든요. 제 예상과 다르게 지수가 하방 경직성을 가진다. 지금 지수 코스닥 782포인트인데 780포인트에서 더 이상 안 빠진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오후장에 쫙 치고 다시 올라가요. 지수가 만약에 더 빠지면 힘들겠지만 지수가 계속 푸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부력 있잖아요. 부력. 물에다가 공을 손으로 누르면 이 손을 띄면 공은 어떻게 되죠? 물 위 수면 위로 빵 뛰어 올라오죠. 그죠? 지금 지수가 지금 부력을 가하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 솔루션에 못 올라와. 압력을 가하고 있다가 만약에 지수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지수가 상승한다. 압력을 가해지는 힘이 사라진다. 그러면 데이터 솔루션은 부력으로 빵 주가가 오후장에 뛰어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지수가 올라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지수 오후장 상승에 좀 베팅을 하신다면, 관심 있다면, 그렇게 보신다면, 뭐 제가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신다면 데이터 솔루션이 오늘 부력의 법칙 종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석영 AT도 오늘 강하게 좀 버텨주고 있습니다. 나노 소재 기업인데요. 덴티스트, 이 치과 쪽으로도 이 나노 소재 쪽이 매출 비중이 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오스타임 임플란트를 필두로 해서 치과, 의료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들, 뭐 디오나 이런 종목들 시세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석영 AT 100% 덴탈 기업은 아니지만 나노 소재 쪽으로 실적이 좀 잘 받쳐주는 종목이고 차트가 좀 단단하죠. 단단하다. 뭐 시가총액이 몇 조 원 되는 종목 같아요? 아니요. 시가총액 1,500억짜리가 이렇게 단단합니다. 주가가 정말 추세. 그죠? 추세. 정말 각도도 누가 자로 잰 듯이 그냥 이렇게 가고 있죠. 그죠? 이런 것들도 좀 시장 무관하게 좀 보실 수 있는 종목이어서 오늘은 두 종목, 시장보다 강한 두 종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한번 공략해 주셨는데 데이터 솔루션 차트 분석 참고하시면서 부력의 원리 다시 한번 메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평선 위에서 지지해 주는 종목들이 오늘 장세에서는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말씀 주셨네요. 오늘 이무학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땅 위에서 스프링처럼 튀어오를 종목들 잡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면 되고요. 이 방법 어려우시다면 문자샵 0082번으로 이무학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중심에 있는 탑3 종목들 알아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시장이 오늘 좀 약세로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 또 리뷰하는 종목은 55%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보티즈가 오늘도 9% 강세인데 이제는 수익 실현할까요? 예, 2차 상승의 또 시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뉴스가 나왔죠. 현재 도로에 대한 그 주행을 로봇에 대해서 허용한다. 도로교통법 개정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로봇 관련주가 제일 먼저 반등을 했는데 로보티즈를 말씀을 드렸던 때가 1월 3일 날 그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야기를 했을 때 같이 이야기를 했고 처음에 언급을 했던 시점이 이제 1월 3일이었죠. 이 시점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급등을 했을 때 말씀을 이제 드렸던데 이때 가격부터 지금까지 한번 그 환산해서 보면은 대략적으로 현재 거의 50%가 좀 넘는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로보티즈 부분들이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최근 일주일 전에 이렇게 급락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21선이 깨지면 추세 이탈이기 때문에 이제 매도라고 보통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제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어떤 부분이냐면은, 바닥에서 첫 번째로 일어나는 어떤 그 파동은 현재 가격의 절반이 빠지면서 21선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상승과 현재 고점, 여기 중심이죠. 중심 위쪽에 정확하게 지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31선을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은 31선에서 버텨주다가 올라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21선을 중심으로 매매를 하는 것은 21선이 비교적 맞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지. 모든 조건에서 다 맞는 건 아닙니다. 보통 20일, 60일 주기 사이클로 약간 흘러가는데 60일에 대한 절반이 이제 변곡이 오면은 30일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약간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 이제 큰 폭의 상승들이 좀 일어났던 그런 요인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바닥을 다지는 움직임에서 가장 먼저 올라갔던 그런 그 내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오늘 고점에서 밀렸다 할지라도 윗꼬리를 감싸는 양봉이 나면서 다시 한번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대거 로보티즈를 기점으로 해서 많이 올라와주고 있는데 이런 그 후발주를 로보티즈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종목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번에 한번 로봇 시세가 크게 났기 때문에 선행학습이 완벽하게 돼 있으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지 않으면은 또 허둥지둥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에 대한 종목에 대한 어떤 선별적인 어떤 분석, 그 다음에 다음 순환매 이런 부분들은 노란톡에 오셔서 현재 이런 부분들을 좀 하셔야 된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로보티즈를 레인보우 다음에 계속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또 저녁 프로에서는 이걸 그 현재 스윙으로 계속해서 했던 식스맨 종목이 좀 됐죠.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올라갔던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2의 로보티즈는 어디서 하겠느냐? 자, 아래 하단 노란톡에 오셔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상습의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매매 전략 자세하게 궁금하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면 되고요. 입장 코드는 1,500번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장 중심에 있는 탑3 종목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탑3 3위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탑3 3위는 SK네트워크스입니다. 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휴맥스 홀딩스도 그렇고 전기차 충전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SK 네트워크스는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지금 미동이 없어요. 속상하신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다. 그만큼 이제 시총이 무거우면은 현재 이런 부분에 좀 현재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SK 네트워크스의 어떤 부분들은 전기차 이제 충전 사업에 진출을 했던 전략적인 어떤 흐름들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방금 현재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 같은 경우는 최근 SK 이제 그룹에서 S트래픽이 이제 설립을 한 자회사죠. SS 차저의 지분을 약 728억 정도 인수를 해서 만들었던 어떤 충전소입니다. 현대차하고 같이 이제 협업도 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원래 이제 SK 네트워크스는 우리가 현대 호텔이나 그다음에 주유소 운영 이런 그다음에 무역 SK 자회사로서는 SK 렌터카나 SK 매직 이런 걸로 좀 유명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2000년도에 잘 안 되는 사업 주유소 직영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일괄 이제 부동산 매각, 이런 이제 본사 매각 이런 걸 통해서 그다음에 제주도의 골프장 매각 통해서 무려 현금을 1조 7천억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신사업으로 전환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신사업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1순위의 종목이 전기차 충전 사업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성장 동력들이 서서히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뭐 초급속 충전 제조사 시그넷 EV를 또 지분을 좀 인수를 좀 하고요. EV에 대한 지분 55%를 2,930억에 인수를 하는 등 거의 한 몇천억을 쏟아붓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은 SK네트워크스가 워낙 압도적으로 뭐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탄력시 드러나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약간 뭐 지켜봐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전문가님, 그 SK그룹주들의 여러 계열사들이 있는데 제가 SK네트워크스의 이 기업 설명을 찾아보니까 도소매와 유통, 종합 무역을 위주로 하는 회사인 것 같은데 예. 굳이 이 전기차 사업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 싶거든요. 예. SK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네. SK 반도체는 차량에 들어가죠. 네. 그다음에 SK 주소는 주소고 그다음에 SK 현재 네트워크스. 배터리도 네. 마찬가지로 차에 들어가게 되죠. 네네. SK 그다음에 SK 렌터카도 차에 관련된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차만 제조를 안 했지 차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다 하겠다. 이걸 SK네트워크스에서 지금 전략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SK네트워크스가 차량상의 모든 서비스를 다 차만 만들지 않았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K네트워크스가 주력 신사업으로 이런 것에 꼽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를 만들지만 않았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SK네트워크스가 전반적으로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총이 무겁다고 하셨는데 잘 움직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트는 월봉상으로 보면은 연봉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빠졌습니다. 하염없이 빠진 부분도 해당이 되고 또 월봉상의 흐름들을 보더라도 뭐 1년 내내 6천 원대에서 거의 한 3천 원까지 절반 가까이 빠진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본격 성장 스토리가 이번에 이제 전기차 모멘텀을 통해서 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보면은 쌍바닥 그다음에 반등하고 절반 정도 조졌다가 최근에 올라와주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반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중대형 우량주로 좀 생각하신 분들은 SK네트워크스를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탑3 3위 종목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탑3 2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탑3 2위 종목은 RT캐스트입니다. 네, 역시나 충전 관련된 전기차 관련 기업입니다. 기업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RT캐스트는 이제 유명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RT캐스트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차지인이란 차지인. 차지인. 예. 네. 한자입니다. 영어가 차지인. 아니군요. 예. 네. 그래서 뭐 물론 차지인 이곳 의미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차지인이 현재 가장 먼저 충전 관련된 그런 솔루션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요새 이제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지하 공영 주차장에다 몰래 뭐 콘센트를 꽂고 뭐 충전하다 걸리고 뭐 경비원하고 막 이렇게 막 분쟁했다 뭐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콘센트에다 과금 체계를 가지고 있고 내 어떤 그 계좌에서 뭐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현재 IoT하고 결합을 했던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 뭐이나 또 주차장에다 꽂아도 내 요금에서 나간다 뭐 이런 어떤 컨셉트로 해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하고 있고 또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고 급속 충전기 시장에서도 나름대로 특화된 기업입니다. 근데 현재 RT캐스트의 모의사가 휴맥스입니다. 그다음에 휴맥스 홀딩스 이런 건데 RT캐스트는 휴맥스 홀딩스의 자회사하고 RT캐스트가 실질적으로 뭐 하는 회사냐면은 카세링, 렌터카
이런 주차장 관리, 여기에 모든 솔루션 같은 경우를 다 제공하고 만드는 그런 업체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성장 동력은 상당히 이제 좋은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그 앞으로 그 차 서비스 관련된 산업이 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만 적자 움직임들이 있지만은 현재 자회사도 코스닥 상장을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뚜렷한 움직임은 없지만은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좀 해야 될 종목이 이제 알티캐스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상장 이슈까지 더해진다면 차트에서도 움직임이 강할 것 같은데 차트 분석도 한번 바로 진행해 볼까요? 예. 차트를 보게 되면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제 뭐 현재 그 급등하지 못했던 또 급등하다 밀렸던 종목이 오늘 다시 한번 급등하는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알티캐스트도 이와 이제 비슷하게 어제 윗골이 달렸지만 오늘 윗골이 감싸고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 좀 생각이 됩니다. 시총이 이제 다소 가벼운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지만은 알티캐스트의 이제 차진 부분들이 워낙 그 해외에서 인도네시아라든가 뭐 인도네시아 또 충전 시스템, 그다음 미국에 대한 충전 시스템 이런 사업들을 활발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치가 알만한 사람들은 다 합니다. 차진하면은 유명한 기업의 어떤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알티캐스트 한번 주목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탑3 2위 종목 알티캐스트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의 탑3 1위도 공개할게요. 오늘의 탑3 1위 종목은 신성델타테크입니다. 네, 역시나 뭐 차량 관련된 기업인 건 알겠는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신성델타테크는 이제 최근에 이제 신사업으로 이제 2차 전지 쪽하고 이제 전장 부품을 확대하는 기업인데 원래 오리지널은 신성델타테크는 이제 백색 가전, 그러니까 현재 LG전자의 백색 가전을 전문으로 하청을 하거나 이제 플라스틱 성형을 하거나 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그러면은 신성델타테크는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LG의 어떤 그룹의 어떤 특별한 돈독한 파트너십이라고 소개했는데 쉽게 말해서 그 혈연 관계에 있습니다. 혈연 관계에 있고 또 대주주가 다시 한번 구시 가문이라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2차 전지 쪽 부분들은 현재 2차 전지는 양극재, 음극재뿐만 아니라 케이스, 뭐 방열, 뭐 이런 여러 가지 부품들이 들어가는데 이쪽에 대해서 현재 LG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같이 현재 그 공동 투자를 해서 또 사업 운영을 좀 하고 있고 또 해외 공장도 증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PCB 관련된 업체는 올렛 전자를 또 인수를 해서 LG 마그나의 이제 샘플을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전장 부품 쪽으로도 확대가 좀 되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LG의 어떤 실질적인 뭐 사실 그 현재 계열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성장력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혈연 관계로 LG그룹과 탄탄한 파트너십까지 확인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주가 움직임도 만나볼까요? 네, 이제 주가 움직임은 당연하게 현재 이제 최근 현재 뭐 이 차트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21선, 6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는 시점에서 주가 이익이 제로가 되면은 어떤 새로운 어떤 바닥에서 1차적으로 올라와서 길쭉 반등이 완성하고 본격 상승이라고 좀 출발하시면 되고요. 이제 본격 상승은 현재 윗꼬리 아래 몸통 1대1인 상승 삿발 형태가 출현이 됐죠. 그래서 잠시 눌림으로 받고 다시 한번 강하게 계속해서 올라주는 시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봉의 상태를 보더라도 22,000원에서 거의 반토막이 났던 시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성장 스토리가 이제 신성 델타테크는 이제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탑3 1위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시장에서 주도주로 이끌어갈 그런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탑3 종목들 1위부터 3위까지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차트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9277번님께서 저스템을 1,560원에 10% 담으셨는데요. 일단 아무래도 이 반도체 관련주로 기대감에 사신 것 같은데 시총이 작다 보니까 변동성이 워낙 큰 것 같아요. 예. 이제 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내용 같은 게 보면은 현재 반도체 웨이퍼를 저장하는 저장 공간의 어떤 습도 제어 부분들을 보통 1% 이내로 거의 완전 건조에 가까운 어떤 그런 장비를 개발을 좀 했고요. 또 이런 부분에 이제 테스트를 거쳐서 올해 이제 상용화의 어떤 양산 과정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뭐 시장의 흐름들이 요새 이제 반도체 경기 투자 위축 분위기 때문에 조금 약세가 되지만은 양산 과정이 활성화됐을 때는 어떤 기대 심리 때문에 나름대로는 좋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스템을 이제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차트의 내용 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면은 신규 상장이 하고 나서 현재 보통 14,000원에서 절반이면 7,000원까지 빠졌죠. 그래서 절반이면 거의 다 빠진 거다. 정상적인 펀더멘탈적으로 보면은 고점 대비 절반이면은 거의 바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1단 상승 조정, 그다음에 2단 상승하고 2단 상승에 대한 1단 조정, 이 냉면층에 왔기 때문에 여기가 저점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지금은 거의 한 31선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어떤 흐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의하신 분에 대해 현재 매수가가 1,500원 정도 되는데 조금 이제 물려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전체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2단으로 올라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전체 조정이 있다 할지라도 쌍봉 고점에서는 약간 밀려주더라도 다시 한번 신고가였던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쌍봉 고점에서 11,500원에서 일단은 마디매매를 하신 다음에 저점 재매수를 좀 하시는 전략들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제시해주신 저점과 지지라인 확인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문자도 만나보겠습니다. 6427번님께서 SK증권을 999원에 50% 담으셨습니다. 비중이 크셔서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에 1,062원까지 집회주가 됐는데 다시 하락세가 짙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999원이네요. 네. 은하철도 99도 아니고 이제 999원.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매수하는 시점들을 보면은 거의 고점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항시 이제 초보 투자자들이 항시 이야기할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사면 고점이고 내가 팔면 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신중에 계속 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매수가가 999원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하잖아요. 이게 다시 계속해서 급등을 해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확 들어올 때 매수하게 되는데 보통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뭐냐면은 항시 21선을 중심으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갖고 움직여주는 파동들이 항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1선 가까이가 매수 시점이고 21선 위에 멀어지면은 매도에 가까웠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한번 접어줄 때를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SK 현재 증권은 대형 증권사 가운데 가장 완벽하게 증권용 토큰 사업을 왕성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의 어떤 그 계열사의 어떤 움직임들 보고요. SK 부분들이 SK텔레콤 기점에서 현재 전략적으로 이런 신사업에 대해서 또는 미래 트렌드에서 굉장히 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증권이 다시 한번 뭐 새롭게 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전체 이 냉난점 다시 말해서 이것도 한번 바닥에서 상승 그다음에 되면은 그다음에 이 냉난점에 다시 한번 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지금은 현재 지지를 받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이 직전 고점까지 갔다가 조정을 보였다가 어느 시점에 나중에 신고가를 한 번은 도전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950원 정도, 950원 정도까지 한번 올라와 줄 수 있고 이때 차익 실현을 한 다음에 다시 재매수 전략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신고가 장이 진짜로 좋아지고 어떤 흐름들이 좋아지면은 봄 3월, 4월 좋아지면은 한번 신고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면 되고요. 입장 코드는 1500번입니다. 이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문자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적어 보내주시면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입니다. 수익률과 같이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